신부전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일반 감염으로 시작을 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입원율이 무려 8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 무려 4.4배 정도 되는 신부전 악화의 비율을 보인다. 신부전하고 굉장히 관련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신부전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최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소리입니다. 신부전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침이 심하면 독감을 생각할 수 있으나 RSV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일반 감염으로 시작을 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병률은 독감과 비슷하고 다만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RSV는 신생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위험이 60세 이상의 성인에게도 퍼지고 있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성인들, 특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RSV에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완되는 확률도 더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유행 시기에는 환자 한 명당 3명에게 옮길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부전 환자에서는 이 감염이 단순 감기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이나 신부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입원율이 무려 8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심장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합니다. 신부전 환자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신부전 환자들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기능으로 아슬아슬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조그만 컨디션 저하나 다른 감염, 다른 사고들이 생기면 이 환자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신부전, 심장의 부담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RS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동맥 압의 증가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부전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도 1.6배 정도 더 RS 바이러스가 높은 하트페일러 유병률을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 RS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다른 환자들보다 무려 4.4배 정도 되는 신부전 악화의 비율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부전이 기저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고 기저에 신부전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악화가 된다는 점에서 RSV는 신부전하고 굉장히 관련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S 바이러스의 그 임상 양상이 다른 감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대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주 금방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RSV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RSV로 만약에 확진받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부전이 있는 성인, 혹은 신부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집에 계시더라도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환기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RSV는 침방울 뿐만 아니라 손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옮겨가기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좀 지양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만으로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RSV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RSV도 처음에는 콧물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침이 지속되거나 숨이 차거나 열이 지속되면은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기로 생각되는 것이 자기에게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숨참이 더 심해지고 몸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더 찬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은 이 감기가 아닌
RSV로부터 시작된 신부전 악화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혹은 자기 신부전 주치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RSV에 특별히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수액 치료나 산소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는 것, 즉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SV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나 심장,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60세 이상에서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까운 병원에서 원하시면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RSV의 예방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을 겪어왔고 그 당시에 코비드-19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모두 RSV의 유행을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RSV 유행이 확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만 잘 실천해 주시면은 RSV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SV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80% 이상 되는 예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접종을 했을 때 80% 정도 더 이 RSV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3년에 90% 정도가 유지되는 놀라운 항원성을 보입니다. RSV 백신이 신부전 환자에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는 아직 연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RSV라는 바이러스가 신부전을 많이 악화시키고 또 다른 감염성 질환들보다도 훨씬 더 신부전 악화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저희가 우선 권고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RSV는 주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유행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유행하기 전에 미리 가을철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처럼 근육주사인데요. 다른 점은 매년 맞는 것이 아니라 1회 접종이라는 것입니다. RSV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신부전 주치의와 함께 RSV 백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RSV 접종은 근육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맞은 주위 주변으로 통증이 2,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같이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라면은 혹은 내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은 RSV 백신은 향후에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SV 접종을 고민하신다면 자신의 기저질환을 먼저 확인하시고 심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것이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전 악화의 경험은 신부전 환자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부전 환자들에게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RSV는 신부전 악화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방접종과 생활수칙 모두 잘 지키셔서 건강한 겨울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봤다 신부전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